각종 사건 사고들을 법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보는 시간, 변호사들. 두 분의 변호사가 나옵니다. 임방울 변호사, 그리고 오늘은 류하경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두 분 혹시 아실지 모르겠어요. 예능 프로그램에 나와서 인기를 끌고 있는 래퍼 마이크로 다 전 낚시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마다시라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예, 낚시 프로그램. 네.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면서 이제 참치 잡으러 다니는 그 사람. 네. 예. 저는 예능 프로그램을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요. 네. 그 열애 기사를 통해서 이런 분이 있구나라는 거 정도로 알았어요. 연예인 열애를 하고 있죠. 그렇죠. 유명 연예인하고. 근데 이 래퍼 마다 때문에 큰 관심이 끌고 있는 게 공소시효입니다. 20년 전의 일인데요. 이 보도에 따르면요, 마닷의 부모님이 충북 제천에서 살면서 상당한 돈을 빌린 다음에 돌연 잠적을 해서 피해를 입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치고 야반 도주했다 이런 보도인데요. 이게 맞다면 사기죄가 될 것 같은데 사기죄 공소시효가 얼마냐? 이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어요. 마닷 관련해서. 예. 어때요? 예, 사기죄 공소시효는 지금 현재 7년으로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이 공소시효가 다 완료가 됐는지 안 됐는지 이게 문제가 되는데요. 그렇죠. 이게 언론에 보도되는 바에 따르면은 97년도에 이 마닷의 부모님이 사기 범행을 하고 직후에 바로 뉴질랜드로 갔다. 그럼 이걸 이제 범죄를 도피할 목적의 해외 도주냐 아니냐 이게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네. 만약에 범죄를 은폐하거나 피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망간 것이라면 우리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공소시효가 중지가 됩니다. 그 공소시효가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검거가 된다고 하면 실제로는 지구의 시간이 7년 이상 지났다고 하더라도 네. 범죄의 시간은 7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야. 예, 처벌이 가능한 거죠. 지구의 시간은 지났지만 범죄의 시간은 지나지 않다. 나 이런 얘기 처음 들어요. 진짜 방금 생각해낸 표현이. 이야, 변호사인데 와, 같은 변호사끼리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게 일단은 범죄 시간 흐르지 않아서 결국 어떤 죄를 저지르더라도 해외로 나가면 그 죄의 공소시효가 중지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 형사소송법 253조 3항에 의하면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네.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이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나 이제 말씀드릴 거는 많은 분들이 공소시효와 소멸시효를 또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 그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거 공소시효 다 지난 거 아닌가요? 돈 못 받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공소시효는 쉽게 이야기해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 네. 그래서 이 공소시효가 지나면 검사는 수사를 할 의무도 없어요. 뭐 공소도 하지 못하는데.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 요걸 이제 공소시효라고 하고요. 이제 소멸시효는 특히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채권 소멸시효 이런 건데요. 예를 들어 내가 돈 행사할 수 있는 어떤 민사상 권리가 있을 때, 특히 채권이 있을 때 그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은 그게 소멸되는 거. 이게 이제 소멸시효 기간이고요. 보통 일반 채권 같은 경우에는 10년이죠. 10년이죠. 근데 제가 앞서서 형사소송법 253조 3항을 말씀드리면서 형사처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으면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거든요. 따라서 지금 이 마이크로 닷의 그 부모가 지금 뉴질랜드로 갔잖아요. 네. 그게 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거기에 가서 쭉 있는 기간 동안 공소시효는 정지가 되지만 소멸시효는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채권자들 돈을 빌려주셨던 분들이 이 소멸시효를 중단하기 위한 것들, 예를 들면 뭐 판결문을 받았거나 어디에 뭐 가압류를 했거나 이런 등등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를 만들어 놓지 않으셨다면 소멸시효 때문에 이 채권은 다 소멸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높다. 그러면 이분들은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하느냐. 돈을 한 푼도 받지 못할까요? 뭐가 있냐면 지금 공소시효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나라에 자진해서 들어오거나 내지는 뭐 인터폴에 의해서 뭐 붙잡혀서 잡힌다. 송환이 되거나 네. 이렇게 왔을 때 여기서 재판을 받잖아요. 수사를 받고 재판을 받을 때 이 사기 사건 같이 이런 재산범죄에서 제일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합의잖아요. 합의할 때 합의금을 줘야겠죠. 나 소멸시효 기간 지났으니까 안 줄래라고 하면은 처벌은 그대로 받으니까 합의금을 통해서 이 피해자분들은 피해 회복을 받으셔야죠. 그러니까 지구의 시간도 지났고 민사의 시간은 지났지만 범죄의 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네. 결론 내면 됩니까? 예, 맞는 것 같습니다. 아 맞습니까? 제가 괜한 얘기를 또 했네요. 따라해봤는데 지금 보니까 인터폴 공조 수사를 요청했다고 하던데 예. 결국 공소시효가 남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결국 만약에 한국에 돌아온다든지 인터폴을 통해서 뭔가 신병이 확보된다면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는 뭡니까? 공소시효를 네. 두는 이유는 사실 뭐 학설적으로 몇 가지 나눠져 있는데요. 그 외국으로 도망가 버리면 일단 국가 간의 공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지고 그렇죠. 수사 검거에 장시간 너무 이렇게 좀 불편함을 겪게 되죠.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국가 형벌권과 사법권이 무너진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예. 또 이런 거 아닐까요? 가보경장 때 그걸 처벌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예. 그 한국 전쟁 때 있었던 일을 갖고 그렇죠. 지금도 처벌하는 거는 그렇게 되면 이제 경찰들을 수입해야 되고 외국에서. 그렇죠. 예, 경찰 가보경장 병력이 때 제한돼 일어났을 있기 때 때문에. 일은 그 아니 살아있을 범죄자가 수도 있잖아요. 그때 살아계셨던 백몇 살이면 되는 거거든요. 건데. 이제 공소시효를 두는 이유를 네. 쉽게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지났으니까요. 가장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증거가 어디 좀 남아 있을까? 지금 이 마다 사건 같은 마다 부모님 사건 같은 경우에도 20년 지났는데 수사가 잘 되겠어? 이런 증거가 이야기들 없어졌을 가능성이 크죠. 예, 말씀하시는 네. 게 증거 수집하기가 좀 곤란하지 않겠어? 이것과 또 하나는 자 공소시효가 없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이 범죄 이제 수사해서 처벌받지 않은 그런 미제 사건들이 네. 쌓이면 경찰들이 이거 못합니다. 그렇죠. 네. 수사 인력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다 수사할 수도 없고요. 또 하나 이거는 좀 양심적인 범죄자에게 기대할 수 있는 건데 그 본인이 처벌받기 전까지 이 형벌 못지않은 심리적인 불안, 고통 이런 거를 받았을 것이다. 이런 게 또 있고요. 또 이제 범죄가 있은 후에 장기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그 장기간 시간이 지난 그 사실 상태를 좀 존중해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공소시효를 인정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유들로 이제 공소시효가 존재를 하고요. 대부분의 문명 국가에서는 공소시효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일정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없어졌죠. 네. 네, 맞습니다. 예, 특히 이 사람을 살해한 죄로 살인죄. 네. 예.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이런 범죄는 공소시효가 없어졌어요. 이 공소시효가 없어진 계기에 대해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태완이법이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1999년 대구에서 이 태완이 어린이가 정말 신원 미상의 범인한테 끔찍한 테러를 당해서 사망했잖아요. 그런데 이 공소시효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되게 안타까워하셨어요. 이 범인을 잡아야 되는데 이제 특히 유족 같은 경우에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그런데 그냥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그때 우려를 하셨고 결국에는 이러한 사람을 살해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이런 죄에서는 공소시효를 없애자라는 그 법이 발의가 돼서 통과는 됐는데 안타깝게 태완이 이 사건이 공소시효는 만료가 돼서 적용이 안 이게 되죠. 개정된 법에 의해도 이것은 만료된 걸로 그냥 사건이 종결되고 말았죠. 음. 그 외에도 또 있어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보면 뭐 강간, 강제추행, 중강간, 중강제추행, 강강에 준하는 상해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또 개정이 됐습니다. 미성년자일 경우는 이제 성인이 됐을 때부터 적용을 시키는 거겠죠. 예. 네, 맞습니다. 13세 미만이 빠졌네요. 맞습니다. 13세 미만하고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도 공소시효가 없고요. 없고요. 내란죄, 외환죄 같이 헌정 파괴 범죄, 음. 그 집단 살해 이런 중대한 범죄들에 대해서도 공소시효가 무시되고 있습니다. 예, 공소시효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도 공소시효가 뭐 아예 없애거나 없애지 못할 것 같으면 기간을 좀 늘려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성범죄와 관련해서 공소시효를 늘리자 이런 주장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성폭행을 아주 중요한 죄로 봐서요. 캘리포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성폭행의 공소시효가 없대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증거만 나타나면은 기소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앞서 제가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몇 가지를 말씀드렸는데 네. 그 중에서 이거
양심적인 범죄자에게 좀 해당될 테지만 굉장히 그 형벌은 받지 않았지만 그 기간 동안 본인도 고통을 겪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씀드렸지만 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뿐 아니라 증거가 없어진다 이런 것도 요새는 과학기술기법이 워낙 많이 DNA가 뭐 끝까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사실 상태를 존중해야 된다 이런 거 있지만 범죄 피해자는요. 이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그 고통을 평생 안고 살아야 됩니다. 특히 그렇죠.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인격살인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성범죄 같은 데는 공소시효 없애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시효를 더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년, 30년 이래 늘리는 게 어떠냐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다 부모님을 통해서 공소시효 얘기까지 나눴는데요. 자, 목요일에 마련하는 변호사들 잠시 광고 듣고 와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퇴근길 80분간의 시사탐험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네, 사건 사고들을 법의 눈으로 들여다보고 법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시간 변호사들 류하경 변호사, 임방울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들 하고 있으니까 질문이 좀 들었어요. 1691님이 1억 5천 차량 구매 연대 보증을 섰다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가압류 처리된 지 6년 정도 지났는데 이런 거 소멸시효 혹시 있나요? 5년마다 갱신해서 따라온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압류가 소멸시효 중단 사유긴 한데요. 오랫동안 이렇게 그냥 있는 경우가 잘 있나요? 가압류에서 재판에 이기게 되면 압류로 본압류로 전이가 되는데 그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압류되고 6년 동안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잘 없고 일반적으로 가압류가 되면 소멸시효는 중단이 됩니다. 네, 두 분이 답변 안 하길래 저도 변호사라서 답변을 했습니다. 예. 그 가압류가 되면 가압류가 그 되고 있는 동안은요 네. 시효가 계속 중단되고 있어요. 근데 6년 동안 가압류가 될 수가 있나요? 글쎄요. 이게 그러게요. 본안 확인해봐야 소송이 될 것 진행되는지 같아요. 한번 확인해봐야 될 것 본인이 같아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 가압류는 본 소송을 하기 위해서 미리 하는 압류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길지가 않거든요. 그 근데 부분 확인하셔야 5년마다 될 것 갱신해서 따라온다는 거는 처음 들어보네요. 예. 그러게요. 네. 자, 이번 주 또 화제가 되는 게 골프장 동영상입니다. 혹시 류영민 변호사 보셨습니까? 아니요, 안 봤습니다. 임방울 변호사 못 봤습니까? 봤죠. 예. 네. SNS 통해서 좀 돌아다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보라고 보내주는 거 이게 범죄가 됩니까? 어떻습니까? 예, 보내주는 것도 우리 지금 성폭력 처벌대에 가는 특례법에서는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포행위라고 해서 네. 예, 처벌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걸 받아가지고 혼자 보기만 하고 예.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지 않았다. 이러면 어때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나요?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 받기만 하면 괜찮은데 그걸 다른 사람한테 한 사람에게만이라도 전달하는 순간 유포가 됩니다. 그러면 직접 이렇게 틀어서 보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직접 틀어서 보여주면 직접 틀어서 보여주는 것도 유포행위라고 볼 수 있겠죠. 그것도 문제가 될 예. 수가 있다라는 거네요. 예, 우리 법에서는 그래서 5년 이하 또는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동영상을 음란 동영상을 최초로 찍은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 행동은 범죄가 됩니까? 찍는 것 자체만으로도 죄가 됩니까? 동의를 얻어서 찍었다고 하면 네. 처벌되지 않겠지만 동의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촬영하는 순간 바로 또 성폭력 특례법 14조 제1항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에 해당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하면 찍으라고 해서 찍은 것은 죄가 안 되지만 동의하고 찍은 건 죄가 안 되지만 이것을 유포를 하면 범죄가 되고 몰래 찍어도 범죄가 되고 또 예. 찍은 거를 올리거나 다른 사람한테 보내는 것도 죄가 되고. 그렇죠. 근데 보내는 걸 보기만 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예. 정리가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찍어서 만약에 그러니까 몰래 찍으면 안 되고요. 네. 근데 동의받고 찍으면 상관없고요. 그다음에 동의받고 찍었는데 동의 안 받고 유포하면은 그것도 문제고요. 범죄되죠. 네. 그리고 동의도 받고 유포하는 것도 허락을 받았는데 그런데도 유포를 했다. 이래도 처벌이 되죠. 그렇죠. 음란물이니까. 유포죄가 되겠죠. 예. 자, 이번 주에 또 다른 주제가 하나 있어요. 일간 베스트 줄여서 일베라고 그러는데
여체 인증이라는 이름으로 사진들이 올라왔는데 이것도 몰래 찍어서 올렸다면 문제가 되겠죠. 네, 똑같습니다. 몰래 찍었다면은 또 그 성폭력 처벌법에 의해서 5년 이하의 징역 또 처해지게 되고요. 네. 이거 동의해서 찍었지만 또 동의 안 받고 유포했다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3년 이하의 징역인가요? 그걸로 또 처벌이 되고요. 이 여친 인증 받는 그런 건데 이 사이트에 그 표식을 하는 그 뭐 손 모양, 손동작을 이렇게 해서 여친을 막 찍고 이런 사진들이 이제 보이던데 그 안에 또 회원들이 처벌 피하는 법 이래가지고 사이트에서 공유를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 보니까 이 수사를 하더라도 내가 직접 찍은 게 아니고 퍼온 거다 인터넷에서 이렇게 말하면 처벌되지 않는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회원 중에 변호사가 있나요? 이거 맞습니까? 근데 이것도 자기가 찍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유포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음란물 유포죄로 징역 1년 이하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일베에서 지금 돌고 있네요. 잘못된 정보입니까? 그렇죠. 처벌이 된다는 얘기죠. 바로 잡아줘야 됩니까? 우리가 이것도 아직? 바로 잡아줘야죠. 예, 그러면 바로 잡아야겠죠. 그래요? 예, 생각 더 좀 이상 이걸 다르겠는데. 영상을 보는 사람이 더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 아니 예. 회피하는 방법까지 자기들끼리 막 이게 한다는 게 이게 말이 예. 되나요? 참 이해가 안 되는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친고죄이기 때문에 처벌 의사가 없다면 처벌이 안 된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고 휴대폰 제출하지 않으면 처벌 안 된다. 이런 내용인데 이거 맞습니까? 이것도 참 안타깝게 잘못된 내용인데요. 안타깝진 않습니다. 안타깝진 않아요. 뭐. 예. 안타깝진 않습니다. 네. 예. 성폭력 특례법이 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그 촬영죄 네. 이게 입법될 때부터 친고죄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네요. 모든 것을. 예, 고소가 없어도 음. 경찰이나 검사가 수사기관이 인지수사를 해가지고 충분히 처벌을 할 수 있고요. 반의사 불벌죄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뭐 의사와 관계없이 그냥 처벌이 가능합니다. 네, 예. 짚어본 김에 몇 개 더 짚어보죠. 우리가 일베 가르쳐줄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올렸던 게시물을 삭제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부분 어떻습니까? 삭제해도 흔적은 남습니다. 남죠? 그럼요. 한 번 게시하면은 그걸로 바로 범죄는 기수에 이릅니다. 얼굴을 모자이크하거나 뒤통수를 촬영한 사진은 고소할 수 없다. 이렇게 또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설사 얼굴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요. 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거라면은 얼굴이 나오는 거 유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두 분이 일베 사이트 가서 좀 답 따라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잘못 알고 있는 게 상당히 많네요. 예. 어쨌든 간에 사실은 저희가 그 사이트에서 처벌 피하는 것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은 그런 잘못된 정보를 갖고 맞는 것처럼 유포하고 이런 것도 문제 같아요. 이 사이버 성범죄가 법적 처벌을 좀 강화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것 같은데 두 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일단 사이버 성범죄 같은 경우에 피해가 너무나 광범위하게 확장이 되고 네, 그 피해자로서는 이 상처가 너무 깊습니다. 그렇죠. 불특정 다수가 언제까지 이게 영원히 이게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그 가능성 지워지지가 때문에 않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일반적인 성범죄들에 비해서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피해, 심리적인 피해가 더 크다. 그 맞습니다. 처벌형을 상당히 좀 대폭 높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맞습니다. 듭니다. 여성가족부가 집계를 해봤더니 지난 9월을 기준으로 국회 계류 중인 사이버 성범죄 법안이 모두 132개였다고 합니다. 132개 너무나 많죠. 그렇지만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잖아요. 이제 좀 깨야죠. 깨야 됩니다. 깰 건 좀 깨죠. 자, 성범죄 피해 꼭 막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통계 잠깐 간단히 말씀드리면 시간이 다 됐는데.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변호사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방을 변호사, 류경 변호사 감사합니다. 박지훈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